안녕하십니까. 소마시네마의 막 리뷰. 오늘 제가 본 영화가 실종이라는 영화입니다. 오랜만에 일본 영화를 봤는데요. 사실 오랜만이고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. 우연과 상상이라는 영화를 본 다음에 되게 오랜만에, 어떻게 보면 오랜만이죠. 그 장르 영화로는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 영화가 되겠습니다. 실종은 그 경력이 좀 특이하신 분인데 뭐 TV 드라마 연출도 많이 하셨고 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봉준호 감독의 뭐 마마라든가 이런 영화의 조감독으로도 일했던 가타야마 신조 감독의 영화입니다. 부산국제영화제와 전주국제영화제에 소개가 됐고요. 출연 배우는 지금 여기 보시고 계시는 이제 아버지 역할의 사토지로, 그 다음에 이토 아오이라고 해서 행복목욕탕이라는 영화에 아역으로 출연했던 되게 어린 배우예요. 어린 여배우가 등장을 하고, 그 다음에 주역으로 시미즈 히로야라고 하는 그 범인이 등장합니다. 뭐 이렇게 범인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? 킬러죠. 이 세 사람이 주요 등장인물이에요. 영화가. 그래서 아빠가 오늘 훈련소를 봤어. 사토지로. 그다음에 이제 이 가운데 인물이 시미즈 히로야, 연쇄살인마입니다. 그다음에 찾는 딸의 이토 아오이. 뭐 스포일러도 아니죠. 이건 다 나와 있는 거니까요. 근데 이 영화가 좀 재밌어요. 이게 독특하게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그 전형적인 스릴러물로 시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영화가 일단은 3등분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인물의 이야기가 자신의 관점으로 이야기가 이제 영화가 진행됩니다. 순서는 이제 먼저 딸, 그 다음에 이제 이 살인마, 그리고 아빠, 이렇게 세 명의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해요. 캐릭터도 개성이 있고, 요것도 현실감이 있어서 이 영화가 일단 좀 개성 있는 점이 저한테 눈에 띈 점은 되게 사실적 설정을 다루고 있는 영화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어떤 이 영화 첫 장면에는 이 딸 이토 아오이가 막 뛰어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.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아빠가 일종의 무전 취직할게 이제 그 물건을 훔쳐나오다가 슈퍼마켓에 걸려서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. 그래서 약간 이 아빠는 좀 뭔가 모자른 그런 인물들, 그러니까 뭔가 좀 현실관계 떨어진 인물처럼 영화가 등장을 해요. 뭐 근데 그거에 대한 실체도 이제 이종의 복선이 다 깔리는데 이 영화가 이제 괜찮은 지점이 이제 앞에 깔렸던 내용도 이제 뒤에서 다 이제 떡밥이라고 하죠. 던져지고 이제 회수가 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예상하는 바랑 좀 다르게 가요. 처음엔 어떻게 보면 좀 전형적인 내용입니다. 일단은 이 영화의 시놉시스에서도 나와 있는 얘기들이니까 이 영화에 대한 약간의 정보가 있는 분들은 다 아실 만한 얘기인데, 이 아빠 사토시가 일단은 처음에 이제 그런 부녀 관계예요. 약간 모자라 보이는 아빠가 이제 그 되게 엄마처럼 잔소리를 하는 이 여중생 딸에게 이제 일종의 애교를 부리면서 이제 둘이 웃고 넘어가는, 그러니까 되게 가난한 동네인 건 분명하고요. 약간 뭐 이쪽이 아마 오사카 지역이라든가 이쪽에 있는 지역일 텐데, 예, 그쪽 지방의 그 사람들이면서 이제 약간 슬럼한 완전 슬럼가, 거기 보면은 영화 처음부터 그 노숙자들이 이제 막 있는 거리, 그 일본에서도 약간 오사카 지역에서도 위험한 지역이라고 그러는 그런 거리예요.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. 그래서 그런 설정이 잘 현실감이 있게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들은 관심을 못 받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약간 현실 고발의 측면들도 사실 앞부분에 있어요. 이 딸이 아빠가 일단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이제 봤더니 이 사람이 있는 거죠. 이 정도 다 나와 있습니다. 이거는 시놉시스에서.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나와 있어서 그 과정을 쫓으면서 이제 아빠가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에 그 아빠를 찾는 과정이 영화의 이제 전반부입니다. 근데 약간 이제 영화가 타이틀이 뜰 때쯤에 아빠가 이제 좀 뭔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. 그 행동이 저 연습을 왜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 언뜻 나오고,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이제 아빠 전반부가 시작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약간 전형적이지만 되게 몰입감을 놓는, 그러니까 전형적 스릴러이기 때문에 오히려 몰입이 쉬워지는 그런 구성인 거죠. 그래서 영화의 이제 전반부는 이 소녀가 거의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. 이토 야오이가, 그 다음에 이 소녀죠. 어, 예, 미소녀. 근데 영화가 이 친구가 뭐 아주 막 미소녀를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아니에요.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좀 현실적인 현실감이 더 있는 그런 캐릭터로 보입니다. 그러다가 이 놀랍게도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이제 범인을 찾아내는 과정이라기 보기보다는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드러나는데,
연쇄살인 본 것이 분명한 이 남자. 그리고 이 남자는 일종의 행동의 패턴에도 정해져 있어요. 이 사람이 항상 손톱을 물어뜯는다라고 하는 설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이 남자와 맞닥뜨리는 거예요. 근데 어이없게도 이 남자가 오히려 이 소녀에게 쫓기는 추격전 같은 게 벌어지기도 합니다. 그러면서 영화가 이제 전반부가 되고 어떤 실마리를 찾아가지고 이제 소녀가 결국은 이제 어떤 섬으로 가는 장면에서 영화가 일단 일부가 거의 이제 끝이 나요. 이 소녀를 주인공으로 하는 에피소드죠. 그 다음에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이렇게 지금 이제 실종 처리가 되어 있는 남자. 이 남자는 일부에서 갑자기 사라진 다음부터는 어디로 갔는지 행적이 묘연한 거죠. 그리고 이 남자를 보여줍니다. 이 연쇄살인범이죠. 이 연쇄살인범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성격을 보여주는 그런 특징이에요. 이 남자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? 이의 범행 행각 같은 것들. 그러니까 3개월 전으로 딱 가요. 그러니까 시간이 순서가 흥미롭다는 게 이제 앞으로 쭉 앞에 이제 현재 시점의 소녀의 주인공 이야기고 3개월 전에 이 범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. 이 이야기는 약간 좀 끔찍한 얘기죠. 약간 이제 장르 스타일도 좀 바뀌고 약간 이제 호러적인 면도 있어요. 아주 무섭게 뭐 이렇게 점프 스커리 같은 걸 쓰는 건 아니지만 좀 찝찝한 얘기죠. 사람을 죽이는 얘기가 되니까. 그러면서 이 남자가 어떤 살인마가 이제 쾌락 살인마라는 게 이제 드러나는데, 그러니까 뭐 영혼이 없고 이제 살인 자체를 즐기는 그런 존재예요. 그러니까 그것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성적 자극이라고 하는 하는 요소들과 연결시켜 가지고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끔찍한 모습들을 이제 잘 보여줍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가 아빠의 시점이에요. 아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안 나오고, 그래서 영화가 나레이션을 거의 이 아빠의 목소리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되게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. 이 후반부까지 다 얘기를 해버리면 너무 스포일러가 돼서 아무래도 이 실종이라는 영화의 영상을 만약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이 영화를 거의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으니까 뭐 요 얘기까지 끄집어내면 그런데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 엉뚱하고 어떻게 보면 예상 밖의 전개를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. 뭐 이 정도의 설정만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대략 뭐 유추가 되신 분들과 아닌 분도 계시는데 이 영화가 그래도 되게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 안에 일종의 서브컬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집요하게 잘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영화가 이 가타야마 신조라 감독이 그 일본 영화의 다른 영화들이 특히 뭔가 좀 극과 극의 성향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. 약간 좀 과장된 톤의 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영화는 그런 면들이 굉장히 차분하게 전개가 돼서 오히려 좀 한국 영화적인 측면, 이 가타야마 신조라 감독이 좀 현실감이라고 하는 측면은 좀 한국 영화에서 어느 정도 좀 배운 측면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. 감정적으로 하고 격정적이지 않은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니고, 그래서 좀 극적인 면들도 좀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그 아버지의 에피소드에 보면 여러 가지 전사, 이게 참고로 아버지 에피소드는 몇 개월 전으로 가게 되냐면 13개월 전으로 가거든요. 그래서 영화의 그 전개가 거기다 하면 이제 4부예요. 마지막 부까지 있습니다. 결말에 대한 얘기까지 있습니다. 그래서 원래 거기서 이제 모든 이야기가 다 풀어지는 얘기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몇 가지 또 에피소드가 있어요. 이 영화가 원래 원제가 네이버 영화에 보시면 일본어로 되어 있죠. 가타카나라고 하나요? 이렇게 써 있죠. 그러니까 영제는 미싱인데 일본어로는 사가스. 네, 사가스라고 하는 일본어입니다. 제가 일본어를 못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찾는다, 뭐 찾는 이런 뜻이에요. 근데 이게 찾는다는 게 중의적 표현입니다. 사실 영화에서 보면 실종이라는 제목보다도 뭘 찾는 걸까요? 그 찾는 거 자체가 사실은 이제 또 복합적인 스릴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. 사실 이 영화는 좀 호불호는 갈릴 수밖에 없는 게 결말적으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좀 뭔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그림들 좀 명쾌하고 속 시원한 뭐 이런 쪽은 아닙니다.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예상을 깨는 그 틀 자체가 이 영화의 매력이죠. 출연을 맡은 이제 사토지로라고 하는 이 분이 원래 그 일본 드라마나 영화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감독 겸 배우죠. 이분인데 주로 이렇게 추레한 역할로 등장을 해요. 되게 초반에 이제 영화의 첫 오프닝 시퀀스에서 그런 캐릭터를 확 박아주거든요. 어떻게 보면 어린 여중생인 딸이 약간
사회 부적응자인 아빠를 돌보는 듯한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제 그런 면모가 과연 진짜일까? 이것도 이제 영화의 흥미거리가 되는 거고, 뭐, 그 다음에 이제, 그 연기가 이제 굉장히 좀 훌륭한 면이 있기 때문에, 그리고 중간에 에피소드에서 이 살인마가 굉장히 강렬하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, 그 측면들도 사실은, 이 남자도 사실 지능범이거든요. 이 확신범이고. 그래서 이런 뭐, 덫을 놓고서 사람들, 그, 피해자를 낚는 그런 수법들을 보여줍니다. 이게 아마 실제 사건에 근거해가지고, 여기를 아마 이 인물을 구성을 했을 거예요. 근데 거기서 이제 영화가 그 픽션을 뭐 다큐멘터리 쪽으로 담는데 이런 쪽에 관심을 둔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 이야기를 구성적, 영화적, 스토리적으로 많이 풀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죠. 그리고 캐스팅도 탁월한 면이 있는 게 이제 이 사토지로라고 하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활용하고 있고 영화를 보다 보면 이제 그런 면 때문에 또 구성적 측면들도 있습니다. 그 이렇게 약간 관객들의 감정이 예측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들이 있습니다. 말하기 참 어렵네요. 스포일러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. 그래서 이 영화가 뭐 사람 나름대로 흥미로운 구성이 상당히 많은 영화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. 뭐 사실 지금 보여지는 그 사진 속에는 뭐 그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영화에는 사실 둘의 관계가 이 아빠와 딸의 관계가 또 나름 되게 중요한 면이 있고요. 거기에 그때 작용하는 그 메타포로 탁구라는 소재가 활용이 돼요. 영화 속에 이제 엄마는 이제 이 둘은 처음에 첫 장면부터 엄마가 부재한 상태예요. 근데 영화에서 이 엄마가 왜 없는지에 대한 얘기는 잘 없죠. 설명이 없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영화가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그 얘기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주시되는 게 탁구거든요. 이 남자가 탁구장을 하다가 결국은 장사가 접어버린 거고요. 그래서 이 둘은 그 이 첫 장면 오프닝 시퀀스에서 이제 이야기가 시퀀스가 마무리되면 될 때쯤에 탁구를 치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탁구를 친다는 건 이들의 교감의 과정이고 실제로 영화의 맨 끝 부분에 가면 이 둘이 탁구 치는 장면이 나와요. 굉장히 핑퐁 똑딱똑딱하고 굉장히 잘 치면서 대화를 나눌 정도로 상당히 이 선수급의 실력을 가진 인물들처럼 나오는데 자 그러면서 이 탁구라고 하는 그 소재 자체가 이 가족의 중심에 상당히 있는 그 이 공감대를 형성합니다. 근데 그 안에 이 탁구대가 어떻게 세워져 있느냐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운영하던 탁구장이 이제 망해서 그 공간이 좀 부조로 사용이 되는 측면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이야기가 모두 풀어져 버리는 그래서 이 탁구라고 하는 소재도 이 둘에 있어서 이 가족이 이 영화에서의 중요한 소재로 또 사용되고 있는 면이 있다는 거고요. 그래서 영화가 그 구성적으로 이제 앞에 보셨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는 현재 시점의 딸, 그 다음에 3개월 전의 범인, 이 연쇄살인범, 그 다음에 13개월 전에 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이제 13개월 전에 아버지 얘기가 다시 현재 시점까지 풀어나가고, 그 다음에 마지막 결말, 그 이후에 후일담까지, 에필로그까지 영화가 구성되어 있는 거죠. 근데 그것들이 아까 던져졌던 그 인물들이 겹치는 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교하게 개장이 되어 있는 면이 있어서 각본적으로 영화가 상당히 흥미로워져요.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져 갈 때 약간 일종의 영화 관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앞에 던져졌던 흘려버렸던 장면들이 뒤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때를 보면 이제 그런 일종의 쾌감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잘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일본 영화에서 상당히 스릴러적인 감각을 장르적 감각들도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인물들의 관계들도 캐릭터들도 굉장히 잘 잡혀 있는 그리고 보기 드물게 상업 장르 영화죠. 그러니까 무슨 뭐 원작 문학 작품을 영상화한다거나 아니면 뭐 만화를 영상화한다거나 이런 것 작품들이 약간 인물들이 영화 고유의 특성들보다는 좀 그 캐릭터를 설명하는데 주로 집중하는 데 비해서 이 영화는 좀 그런 영화적인 설정들이 상당히 잘 돼 있고 현실감 있게 묘사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흥미롭게 볼 수 있었던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좀 스릴러 장르에 좀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물론 호불호는 갈린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화는 호불호는 갈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. 그 호불호라고 하는 측면을 좀 고려를 하셔서 따라가다 보면 되게 이야기로서의 영화가 그러니까 뭐 어떤 메시지라기보다는 영화 장르적인 이야기로서의 영화로서 상당히 흥미로운 구석이 많은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를 한번 또 주목해서 보시면 이 실종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좀 흥미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
나름대로 굉장히 뭐 지적인 게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관객들이 생각하게 하는 부분들 있고 이 각본이 또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좋은 면이 있어서 괜찮고요. 사실 좀 약간의 메시지들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일본의 슬럼과 같은 묘사를 통해 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 외면당하고 있는 존재들이거든요. 약간 이제 사업 망하고 버려져 있는 존재들이라는 그런 좀 의식도 있고 이 소녀 캐릭터의 경우에도 단순하게 선한 애로만 나오지 않아요. 그러니까 막 순종적인 아이가 아니고 강한 그런 그 연대감, 아빠에 대한 그런 결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아빠의 실종을 거부하는 그런 좀 거친 모습들까지 나올 정도로 이 캐릭터를 좀 잘 구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모티브가 되는 부분도 측면이 뭐 이 그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는 너무 상투적인 표현입니다만 그런 문제들에서도 출발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아주 흥미로운 영화적 체험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좀 자세히 말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뭐 안 보신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 정도 선에서 그냥 간단한 소개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본 영화고요. 가타야마 신조 감독의 실종이라는 영화 말씀드렸습니다. 한번 기회 되시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. 소마시네마 망리부였습니다. 저는 소마시네마의 소마 50일입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